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이번 주 6월 3주차였는데요. 이번 주는 매매를 조금 많이 했습니다. 자, 이번 주에 미국 금리가 결정이 되었는데요. 약 1년 만에 금리가 동결되었습니다. 그래서 5.25%로 유지가 되었는데요. 이번 달에는 점도표를 공개하는 달이었는데 지난 3월에는 올해 적정금리로 5.25%를 제시를 했는데 이번 달에는 3월보다 50bp가 올라간 5.75%를 연준 의원들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월 할아버지가 하반기에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으니까 긴장의 끈을 놓지 말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그래도 미국 주식시장은 나는 믿지 않는다 뭐 그런 스탠스로 계속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한국장 코스피는 저번 주 대비 24포인트 정도 하락했습니다. 약 1% 정도 빠졌는데요. 이번 주 한국장은 미국장 흐름을 약간 따라가지 못하는 디커플링 흐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 수요일에 난리가 한번 났었죠. 네, 5개 종목이 또 하한가 들어가면서 그날 크게 하락했었는데요. 그래도 목요일과 금요일에 어느 정도 만회를 하면서 이번 주에는 88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대비 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도 ISA 계좌부터 보겠습니다. 썸네일 보셨죠? 더 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는데 결국 제가 또 생각하는 주가에 와버렸습니다. SK텔레콤인데요. 주가가 48,000원 이하로 내려오면 더 사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금요일에 47,900원에 10주 그리고 종가에 10주 이렇게 합쳐서 총 20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네, 저의 속을 좀 썩히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도 주가가 조금 내려가서 10주를 추가로 담아 보았습니다. SK텔레콤 차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아니, 주가가 5만원 넘었었는데 계속 빠지면서 결국 금요일에 47,2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금요일 동시호가는 폭탄이 떨어지던데요. 동시호가 10분 동안 주가가 500원이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저는 47,000원대에서는 물량 20주를 매수를 했으니까 이제는 47,000원 이하로 또 내려온다면 차근차근 추가로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최근에 하락 주인공은 외국인입니다. 자, 보시면 주구장창 팔고 있죠. 특히 금요일에는 58만 주를 팔았는데요. 기관들이 조금 방어를 해주면 좋겠는데 항상 외국인이 팔 때 기관도 또 같이 이렇게 팔아줍니다. 그래서 이런 물량들을 개인이 받고는 있지만 아시다시피 저도 마찬가지지만 개인들은 주가를 올려서 사는 게 아니고 내려올 때 사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이 사도 주가는 계속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제 그동안에 조금 많이 팔았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다시 조금 담아주길 바라봅니다. 자, 그래서 계좌 잔고를 보면요. SK텔레콤 수익률이 마이너스 4%까지 갔던 것 같은데 다시 마이너스 9%까지 내려왔습니다. 마이너스가 다시 커졌는데 평가 손익도 어느덧 마이너스 150만 원까지 늘어났고요. 하나금융지주가 그래도 저번 주에는 보합까지 갔던 것 같은데 이번 주에 3%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삼양옵틱스는 뭐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지스 밸류 리츠는 이제 금요일 기준으로 유상증자 참여 기준일이 지나갔는데요. 잠시 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JR 글로벌 리츠도 3%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 환해치로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주가가 조금 오르면서 이 종목 역시 3%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지스 밸류 리츠는 1차 발행가액이 4,495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어차피 이 가격도 확정은 아니고요. 7월 19일에 최종 가격이 확정될 예정인데 향후 주가에 따라서 가격이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가격으로 유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유상증자 이야기는 청약이 다가오면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도 이번 주에 이지스 밸류 리츠 낙폭을 많이 만회를 했는데요. 이게 정말 수급으로 만회를 한 건지 아니면 이지스가 조금 관여를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종목 하반기도 배당금은 200원 정도를 예상을 하니까 이 정도 주가가 저는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1000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유상증자는 풀 청약으로 참여할 생각입니다. 자, 이번에는 일반 계좌 보겠습니다. 일반 계좌 매매를 조금 많이 했죠. 자, 차근차근 하나씩 보면 두산테스나 3% 수익을 얻고 그냥 팔았는데요. 주가 흐름을 보고 있다 보니까 마음 깊숙한 곳에서 짜증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날 49,000원을 깰 때 그냥 3% 수익으로 약 익절하였습니다. 그리고 두산 테스나를 팔고 두 종목을 추가로 담았는데요. 대명에너지를 300만원 정도 담았고 DB하이텍을 또 300만원 정도 담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투자를 했던 종목들인데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그리고 뉴프렉스가 또 주가가 쭉쭉 내려가길래 또 쭉쭉 담아 보았습니다. 각각 200주씩 추가로 매수를 해서 이번 주에 400주를 추가로 매수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네오이즈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는데 일단 추가로 매수했던 20주는 49,200원에 매도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주가가 46,000원을 깨고 내려오길래 일단 3분의 1은 매도를 하면서 리스크 해지를 했거든요. 네오이즈도 잠시 후에 말씀을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자, DB하이텍부터 말씀을 드리면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회사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 회사들의 반도체를 위탁 생산해주는 회사입니다. 자, 이 종목은 실적이 굉장히 좋은 종목인데요. 전년도에 매출이 1조 6천억이었고 당기 순이익은 5,500억 원이었습니다. 물론 올해 반도체 시장은 워낙 부진하기 때문에 DB하이텍도 실적 부진이 예상되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4천억 원 정도 줄어들고 순이익은 3,7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800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증권사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기준 시가총액이 2조 8천억 원 정도 되는데요. 증권사들의 컨센 기준으로 올해 추정 PER은 7.7배입니다. 자, DB하이텍은 그리고 이슈가 하나 있는데 일단 이 종목은 최대 주주가 지분율이 17.8%입니다. 최대 주주 지분율이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주주 환원 정책이 정말 꽝인 회사인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행동주의 펀드가 이 종목을 매수를 했습니다. 강성부 펀드 들어보신 분들 많으시죠? 자, 이 펀드가 최근에 7% 정도 지분을 매입했는데요. 현재 최대 주주 지분율과 10%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종목입니다. 경영권 분쟁이 뭐 최근에 일어난 일은 아니고요. 약 2달 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저는 이 종목을 4만 원 이하에서 샀다가 4만 원 초반에서 팔았던 기억이 있는데 주가가 최대 8만 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이후에는 숨고르기를 하면서 주봉상 5일선을 타고 약간씩 주가는 회복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종목도 향후 흐름은 기대가 되지만 주가가 하락을 한다면 조금씩 더 추가로 모아볼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담은 종목은 대명에너지인데요. 대명에너지도 제가 몇 번 투자를 했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친환경 에너지 관련 종목인데요.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소를 건설하기도 하고 직접 운영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국내 17군데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컨센을 보면 올해 매출액은 1,200억 원 정도 되고 순이익은 290억 원 정도를 예상을 하는데요. 금요일 기준 시가총액이 4,090억 원 정도 되니까 올해 추정 PER은 14.1배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종목치고는 PER이 높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또 담아보았습니다. 이 종목은 이슈가 있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세세하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이 종목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 정도에서 매수를 했다가 3만 원 근처에 오면 팔 생각으로 이 종목을 투자를 해보았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친환경 에너지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또 조만간에 턴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기가 오면 또 멋지게 한번 보낼 날을 꿈꾸면서 이번 주에 담아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계좌 잔고를 보면요. 네오이즈 이제 200주만 남겼습니다. 아직까지 수익률이 10%이긴 한데 약간 고민스러운데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뉴프렉스는 이제 1200주가 되었는데요. 꾸준히 물을 타다 보니까 그래도 수익률은 마이너스 3% 정도로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스토리는 뭐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여전하고요. DB하이텍, 대명에너지는 담고 나서 주가가 약간 더 올라갔고 커버드콜 ATM도 주가는 약간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네오이즈 비중을 3분의 1을 축소를 했지만 마음이 조금 복잡합니다. 일단 저의 평단가가 42,000원 정도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은 충분히 5만 원 이상 다시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가가 지금 계속 빠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조금 콩닥콩닥한데요. 일단은 46,000원을 깰 때 한번 물량을 정리했으니까 다음번은 45,000원을 깰 때 물량을 또 정리하든지 아니면 그냥 평단가까지 한번 지켜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볼 생각인데요. 어쨌든 뭐 저의 바람은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다시 반등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뉴프렉스는 제가 마지막으로 추매했던 단가가 6,300원대였는데요. 금요일에 주가가 조금 오르면서 6,57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이제 거의 비중을 다 채운 상태인데 마지막 매수 물량을 300주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격대를 6,000원 초반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000원 초반까지 또 주가가 내려온다면 마지막 300주를 매수하고요. 이 종목은 매수를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물론 또 주가가 7,000원 이상 올라온다면 적당히 물량 덜어내면서 이 종목은 약간 짧게 그렇게 대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NH투자증권입니다. 노태기가 금요일에 32만 원 초반에 넘었었는데 제가 딴 거 한다고 매도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보내지 못하고 아직까지 저의 잔고에 같이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 LG전자도 이번 주에는 주가가 조금 더 하락했지만 아직 추가로 매수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서 이번 주 두 종목은 그냥 지켜만 보았습니다. 이제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물 조심, 건강 조심 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주말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